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할 최강 멤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의 JYP 박진영 비평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뉴스들 살펴볼 텐데요. 늘 뉴스는 차고 넘치는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송 시간이 오후 3시 30분이다 보니까 낮에 나오는 속보들을 빨리빨리 소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나온 속보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에서 제기했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문제, 특히나 이제 서부지법에 왜 청구했냐, 뭐 이거 가지고 위헌 신청을 했었잖아요. 예, 이게 저도 뭐 이 뉴스를 전하면서 알게 된 표현입니다만 각하. 그러니까 쳐다볼 필요도 없다. 예. 예. 이렇게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건 윤석열 측에서 시비 건 거잖아요. 억지 부린다. 억지 부리고. 예, 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인데 너네들이 괜히 우리에게 이걸로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시간 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이제 뭐 그 윤석열 씨 측에서는 그럴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자가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친 게 사실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헌재가 아주 잘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진짜 또 하나의 속보가 있습니다. 이 속보는 그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하상이라는 그 변호사, 네. 김용현 변호인으로 법정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고 감치라는 단어를 온 국민에게 알린 그 변호사가 뭐 이런 건 저는 망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대통령 호소인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 호소인이 저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 사법을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저희들은 오히려 즐거웠다. 등등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김용현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의뢰인은 뒷전에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정치 그리고 법정에서 소란 소동을 피운다. 그 의도가 뭔지는 뭐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인지 정치를 하는데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순수하진 않다. 재판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뭐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미리 들려왔었고요. 추경호 의원도 현장에 오지는 않았다 그래요. 지난번에 왜 권성동 의원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찬성한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듯한 사진이 찍히기도 했었잖아요. 맞죠. 예. 예, 근데 추경호 의원은 현장에 오지 않았고 신상 발언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거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인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체포동의안 뭐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가결이 되겠죠. 예, 그 이후 상황들 어떻게 진행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그 이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많고 예측이 많은데 지난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번 갔다 오더니 조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긴 한데 이게 중간에 아마 조금 누군가의 제보라던가 압수액을 통한 증거 확보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요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특검이 수사기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타이밍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의 그 양이 만족할 만큼 진행이 됐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뭐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게 특검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 지금 뭐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나 속도를 붙여서 빨리 끝낼 수 있는지를 이진관 판사가 보여준 바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가장 늦게 시작된 재판이 맞아요. 가장 빨리 구형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꾸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이 이 뉴스는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누리호 성공적인 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최초의 민관 그 공동 발사라는 의미가 있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인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가지고 성공적인 발사를 했다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주 수송 능력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또 축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부터 시작해서 앞서 전해드린 속보 그 이후의 뉴스들까지 살펴볼 텐데 어제 뭐 논란이 많았었죠. 한덕수 전 총리 구형이 15년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나오기 전이어서 미처 못 전해드렸었는데요. 최후 진술을 한 5분 정도 했습니다. 뭐 그날 밤에 혼란한 기억을 복귀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뭐 절망에 사무친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굉장히 뭐 이런저런 이 멋을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라면서 결국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꾀를 내는 거예요.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위증.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더는 버텼다가는 이 재판부 설득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CCTV가 공개되지 않았으면 과연 자백을 했을 것인지 의문인 부분이 있고 교묘하게 유리한 이 주장은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계엄에는 좀 반대 의사를 냈다라는 취지로 그럼 정확하게 반대를 하고 막으려고 했었냐?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단절적으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적입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못 주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15년 구형 너무 약하고 여기는 구형은 말 그대로 검찰의 의견 개진이니까요. 저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많은 법률가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JYP는 어떻게 보셨어요? 15년 구형? 저는 뭐 하는 김에 무기징역 정도 구형했으면 어떨까 예.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한덕수 씨는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키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무총리가 이 부속권을 가지고 있고요. 국무회의의 부의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조선시대에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합니다. 예. 근데 세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조가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님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조가 그냥 목을 댕강 쳐버립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덕수가 쿠데타 안 됩니다 하면 윤석열이 칼이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럼 뭡니까? 총리직 사표 내고 나가버리면 돼요. 예. 그 이야기 뭐냐면은 알량한 자기 그 총리직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해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동조한 겁니다. 그 동조하고 나면 또 그 뒤에 또 권력이 또 주어집니다. 총리를 계속할 수도 있고요. 윤석열이 그만두면 나중에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친위 쿠데타가 무조건 성공했다는 걸 알 겁니다. 예. 대표적인 친위 쿠데타가 1972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박정희의 10월 유신입니다. 유신. 예.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해산시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한덕수 생각에서 이거 성공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어떤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 불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왜?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나의 사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뭐 최후 진술이나 법정에서는 계속 자기는 반대 취지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관이 계속 물어보죠. 어디에서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맞아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단둘이 윤석열과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보자면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이 된 뒤에 권한대행을 맡았었고 그때 한동훈 한덕수 둘이 손잡고 나와가지고 공동정부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었죠.
그러니까 이 탄핵 그 국면을 바꿔보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본인도 인정했지만 위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 이완규 등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고, 결국은 대선까지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도 얼마나 이상했습니까? 그 꼭두 새벽에.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 한덕수를 끼워 넣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윤석열, 김건희, 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본인의 그 최후 진술이나 법정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 상태에서 구형 15년 그 와중에도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이 저거 아닙니까? 다음 날 개헌 문건을 어떻게 손보려고 하잖아요. 국무회의 관련돼서. 그게 이제 이른바 적당히 마사지 해가지고 불법이 아닌 것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그 금방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내란의 연장선상에 한덕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관 판사가 이 공소장 변경하라고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주요 임무 종사자로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진관 판사가 구형보다 더 높게 때릴 수도 있다, 선고를. 그래서 노영희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고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양형 기준표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데 이 내란죄는 사실 양형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와 유사한 그 죄와 관련된 양형 기준을 좀 끌어다 쓰는 건데, 예컨대 내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가 되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살인처럼 뭐 사형이나 뭐 무기징역이 가능한 그런 범죄를 좀 끌어다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형이 있는데 그 기본형이 한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감형 인자가 들어가면 한 5년 정도를 빼주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가중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한 5년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형이 들어가면 17년에서 이제 올라가고 무기징역은 뭐 이제 별도로 처리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단 변호사들하고 이 한덕수 총리의 변호사들하고 이 특검하고가 먼저 처음부터 약간 약속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이거 김앤장의 성과 아니냐. 네,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그 과정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영장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쳐보고, 사실 영장이 기각된다는 거는 너무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더 좀 조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 과정도 너무 이상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진관 부장이 사실은 이제 그 재판을 맡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그 재판에서는 내란 방조로만 사실 또 의의를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더 중한 죄를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하라 그랬더니, 실제 공소장 변경은 마지못해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양형 기준을 따질 땐 또 방조를 더 강점을 둬서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진관 재판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거 선택적으로 병합한 거 아니에요? 주의적 예비죠. 그러면 주요 임무 종사로 판사는 판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방조 이러면 어감이 주요 임무 종사보다는 훨씬 약해 보이는데, 이게 그 내란의 수계에 대한 방조잖아요. 그러면 수계에는 사형 무기만 있어요. 이것을 법률상 감경을 해줘야 돼요. 방조니까 수월하게 해준 거에 불과하니까. 그럼 사형은 무기나 20년에서 50년으로 감경이 가능하고, 무기는 10년에서 50년으로. 그래서 이 레인지가 이 무기부터 이 10년인 거예요. 근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하한선이 5년 이상인가로 돼 있어서 양형 자체는 더 작다 보니까 먼저 강한 거 내란 방조 한번 보고 이거 안 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보겠다. 근데 이 판사는 어느 정도 예단을 드러냈다고 봐야죠. 이거 방조는 애초부터 작당모의 하면서 수월하게 해줬어. 그거보다는 나중에 지시받고 따른 거 아니야? 여기에 방점.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기준이 될 것이다. 이 구형이. 향후에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뭐 윤석열은 당연히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현.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기분 나쁜 게 특검에서는 이게 엄청 중대한 범죄다. 40년 전의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놓고는 15년형을 딱 때려버리면 15년을 중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기준이 될 거라고 또 뻔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용현하고 윤석열 빼놓고는 전부 다 그 이하로 구형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 군에 있었던 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리였잖아요. 그 사람이 윤석열 다음에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윤석열 바로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놓고 딱 15년 구형해버리면 그 아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복종 의무가 있다고 어제는 약간 그 반대 또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총리가 더 높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 쿠데타에 있어서 군인들은 실행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이 뭐 나올 수도 있다. 군사 쿠데타니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또
선고가 돼 봐야지 알 수 있는 네. 부분이라서. 근데 또 이상민이라든가 그렇죠. 뭐 지금 그 구속영장도 국무위원들, 기각됐습니다만은 박성재 예.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쪽지 이른바 그 국무위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라고 그렇죠. 쪽지 정리 그거 만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 그 사람이 이 쿠데타의 총괄 기획자예요. 음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최순실 씨가 18년 받았어요. 예. 최순실 씨가 뇌물죄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했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은 공무원의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총리라는 사람은 15년을 구형한다? 그러면 사실은 15년 구형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절반 정도부터 사실은 예. 선고해달라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형평에도 안 맞고 법감정에도 안 맞고 실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그 말하고도 안 맞는다. 우리가 내란 뭐 이렇게 쿠데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요. 고전적인 용어로 써볼게요. 도둑질한 사람과 역적질한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 형량의 차이가 납니까? 역적질한 사람들은 조선에서도 3족을 멸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내란 쿠데타 이거 역적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조선시대 용어로 쓰면은. 지금 이 구형 가지고는 뭐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실제 1월 네. 20일 내년 1월 21일에 나올 선고가 중요할 것인데 그게 정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